안녕하세요. 슬기로운 캠핑 생활입니다. 오늘은 평소와는 약간 다른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평소 캠핑을 하시는 캠퍼님들은 다른 캠퍼님들에게 일명 접대 캠핑이나 초대 캠핑을 초청받으시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잘 아시고 계십니다. 하지만 평소 캠핑을 하지 않는 비캠퍼님들은 어떻게 해야 할지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선 제 이야기를 먼저 해보려 합니다. 저도 캠핑을 시작하기 전에는 주변에서 캠핑을 하시는 분들을 보면서 도대체 저렇게 힘든 걸 왜 굳이 돈 주고 하는 걸까? 그냥 호텔이나 펜션을 가면 편할 텐데. 이런 생각을 하곤 했습니다. 그러던 중 어느 날 친한 지인에게 이번 주말에 강원도에 있는 한 캠핑장으로 가는데 놀러 오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사실 캠핑장이라는 말에 썩 내키지는 않았지만 가족들도 너무 가고 싶어 해서 일단 출발을 했습니다. 그런데 캠핑장에 도착을 해서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생각했던 돗자리 깔고 삼겹살 굽는 그런 캠핑이 아니라 거의 집을 옮겨놓은 듯한 대형 오토 캠핑 텐트와 타프, 그리고 테이블에 의자까지 정말 어마어마했습니다. 특히 테이블에 의자를 놓고 있는 것을 보고 정말 많이 놀랐습니다. 제 지인의 부인께서 준비하신 다양한 음식들을 즐기며 정말 즐겁게 놀았습니다. 원래는 잠을 안 자고 그냥 오려고 했는데 지인께서 미리 예비 텐트에 침낭까지 챙겨 오셔서 꼭 자고 가라고 해서 결국 1박까지 하게 되었는데요. 깜깜한 밤에 별을 보며 즐기는 불멍의 시간은 정말 한 주의 피로를 날려보내는 힐링의 시간이었습니다. 이렇게 처음 겪어보는 오토 캠핑의 세계는 저에게 정말 신선한 충격이었습니다. 그렇게 즐거운 시간을 가지고 저는 그 기억을 잊을 수가 없었고, 결국 그 지인에게 다음 캠핑은 언제 가냐, 갈 거면 불러달라고 했습니다. 그 이후로 한 번, 두 번 더 초대를 받아서 갔고, 결국 저도 캠핑에 입문해서 지금처럼 열혈 캠퍼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어느덧 제가 다른 분들을 캠핑장에 초대할 일이 생겼는데요. 초대를 받는 것과 초대를 하는 것은 정말 큰 차이가 있었습니다. 우선 챙겨야 할 장비가 어마어마했습니다. 작게는 의자부터 많게는 텐트와 침낭까지 추가로 챙겨야 하다 보니 당시 제 차에는 수납을 할 수가 없어서 결국 초대 캠핑을 포기해야 했습니다. 기억을 돌이켜보니 저를 캠핑에 초대해 주신 지인은 얼마나 수고가 많았을까 고맙기도 하고 죄송스럽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눈치 없이 캠핑 언제 가는지 또 초대해달라고 졸랐던 것을 생각하면 지금 생각해보면 조금 부끄럽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캠핑에 초대를 받거나 캠핑에 초대를 해달라고 하시는 분들을 위해 몇 가지 조언을 드리려 합니다. 첫 번째, 캠퍼님께 혹시 필요한 게 있는지 여쭤보시길 바랍니다. 보통 먼저 캠핑을 초대하시는 캠퍼님들은 정말 대단하신 겁니다. 자기 가족들의 캠핑 장비만 해도 어마어마할 텐데 추가로 장비를 준비한다는 건 웬만한 노력과 정성으로는 안 되는 일입니다. 그래서 초대하시는 분들은 대부분의 장비를 이미 준비를 해 놓으셨겠지만 그래도 여쭤보는 게 예의입니다. 보통 가장 부피가 크고 개수도 많은 장비가 의자인데요. 의자는 동네 마트 등에서 저렴한 곳으로 미리 구매를 해서 식구수만큼 가져가겠다고 하시면 캠퍼님들에게 큰 도움이 됩니다. 두 번째, 보통 캠핑장에선 손님 초대 시에 추가 요금이 발생합니다. 때에 따라선 추가 사이트를 예약을 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비용을 드리겠다고 하면 사양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저는 고기나 간단한 주류, 다과, 음료 등을 챙겨서 갑니다. 초대하신 분께서 극구 필요한 게 없으니 몸만 오라고 하시면 보통 캠핑장에서 구하기는 힘든 케이크나 아이스크림, 디저트 등을 가져가곤 하는데 분위기가 정말 좋습니다. 세 번째, 만약 캠핑장에서 주무시고 싶다면 미리 캠퍼님과 상의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당일치기 캠핑과 1박을 하는 캠핑은 장비 준비부터 큰 차이가 있습니다. 초대하시는 캠퍼님이 텐트를 준비를 하신다면 이불과 베개, 매트 등 부피가 큰 것은
집에서 쓰시는 것이라도 챙겨가시겠다고 미리 말씀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캠핑 장비 중에 가장 부피가 크고 챙기가 힘든 게 바로 침구류입니다. 초대하시는 캠퍼님이 여유분의 텐트가 없는데 잠을 자고 싶으시다면 주변에 가까운 펜션이나 방갈로를 예약해서 이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네 번째, 캠핑장에선 캠퍼님들을 도와주시겠다는 마음가짐이 필요합니다. 대부분 호스트 캠퍼님들은 미리 캠핑장에 도착해서 대부분의 장비를 다 세팅해 놓고 계실 겁니다. 캠핑을 안 하시는 분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이 준비 과정은 사실 굉장한 노동에 가깝습니다. 그러다 보니 캠핑에 즐겁고 편한 면만 보이실 수 있는데요. 초대를 하신 캠퍼님은 하루 종일 눈코 뜰 새 없이 바쁘시게 움직이실 겁니다. 그래서 가능하신 한 캠퍼님을 도와주시면 좋습니다. 타프 설치할 때 폴대라도 잡아주신다든지, 설거지할 때 따라간다든지, 그런 사소한 행동들이 캠퍼님들에게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다섯 번째, 초대를 받으신 분들이 캠핑장의 분위기에 취해 너무 흥분을 한 나머지 지나친 음주와 가물을 즐기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초대를 하신 캠퍼님 입장에선 손님에게 직접 안 좋은 얘기를 하기가 어려워서 주변 캠퍼님들의 눈치만 보곤 하는데요. 그래서 아예 추가 손님을 안 받는 캠핑장도 많습니다. 초대를 해주신 캠퍼님의 입장을 고려해서 매너 있는 캠핑을 즐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초대 캠핑을 받고 캠핑의 매력에 푹 빠지셨다면 이제 정식으로 캠퍼로 입문을 하여 즐기시는 게 좋습니다. 아무리 초대 캠핑이 좋았다 하더라도 반복적으로 초대 캠핑을 요청하는 것은 예의가 아닌 것 같습니다. 초대하시는 분이 아무리 친한 지인이라 해도 그런 반복적인 초대 캠핑은 정말 힘든 일입니다. 그러니 초대를 강요하거나 눈치 없게 반복적으로 물어보시는 건 캠퍼님들을 곤란하게 하는 것이니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저의 경험을 바탕으로 캠핑 초대를 받으시는 분들에게 몇 가지 조언을 해드렸는데요. 하지만 캠퍼님들보다 모두 상황이 다 다를 테니 참고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